골격근의 세부 구조인데 우리 이거는 하나 알아둘까? 야, 요 중에 누가 세포 역할 한다 그랬지? 외워. 얘야. 알겠지? 근육 섬유다. 이게 세포다. 그것도 무슨 세포? 아, 그렇지, 그렇지. 다핵세포야. 핵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세포인데 근육의 활동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거야. 융합돼서. 자, 문제는 여기야. 우리가 여기를 풀 때 이걸 기억하고 있나 잘 봐. 순서대로. X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근절이라고 한다. X를 근절이라고 하는데 이 근절은 두 가지로 구해지지. 일단 첫 번째,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가 있어.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한 값? 아이데를 더한 값이지. 알았어? 아이데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하고 요거 합친 게 아이데다. 알았지? 누구만 존재한다? 액틴만 존재하는 곳. 그래서 아이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고 요거만 찍잖아. 이렇게 얇게. 기억나냐? 다음에 액틴이 있어. 액틴. 액틴하고 누가 만나? H대가 만나면 바로 이것도 근절이야. 그럼 둘의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맞지? H대는 어떤 거였어? 마이오신만 있는 거지. 굵게. 마이오신이 좀 두껍거든.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 흔히들 우리가 영상사진을 찍으면 얘가 밝은 곳.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어두운 곳이지만 어두워. 알았지? 겹보다는 덜 어둡지.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특별하게 A대라고 표현한 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마이오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A대. 불변이지. 불변이 두 개가 있어. 여기 보시면 마이오신하고 액틴 있죠. 두 개. 이 두 개는 근수축시 절대 변하지 않는 선이야. 알았어? 근수축시. 자, A대는 다시 마이오신이 하는데 마이오신 자체를 뭐라고 바꾸죠? 이렇게 바꾸지. 우리가 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겹. 그리고 뭘로? H대로. 겹이 뭔데? 우리가 칭한 말이잖아. 누구와 액틴과 뭐가 섞여 있는 곳. 이렇게 마이오신이 섞여 있는 곳. 암대. 알았지? A대가 그거야. 그럼 액틴도 해볼까? 액틴. 액틴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겹에다가 누가 더해진 거야? A대. 아, I대가 더해진 거지. 그지? 겹에다가 I대. 특히 이 두 값은 변해 안 변해? 근수축시 그대로야. 일정하다는 게 되게 주안점이지. 이거 되게 주안점이야. 맞죠? 그러면 요걸 봤으면 니들이 뭘 떠올리냐면 겹이 주는 경우가 있을 거야. 겹이 줄면 이완이야, 수축이야? 이완이지. 그지? 얘가 줄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겠지. 얘가 준 길이만큼 얘가 커져야 일정할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정의를 내려. 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근수축 길이 변화 있잖아. 뭐 T1, T2 이렇게 주잖아. 근수축 시 근절의 길이 변화. 이 근절의 길이 변화는 요렇게 보면 될까? 얘가 이거 근절의 길이가 줄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길이가 감소했다. 그럼 이건 뭐야? 수축이잖아. 왜 선생님이 수축을 예를 들어줄까? 이때가 쓰이거든. 요때만 쓰이거든. 알겠지? 이러면 H대 길이가 어떻게 돼? 감소하고 이것은 누구도 똑같아. 그럼 이것은 얘하고 같아야 이게 성립해. 항상. 알았어? 명심해야 돼. 요걸로 문제를 거의 다 푼다. 알겠니? 그럼 여기서 문제도 뭐 동그라미 기억은 보이지? 액틴 필라멘트다. 이렇게 써 있어. 기억이 뭐냐? 마이오신이지? 니은이 액틴이야. 알았어? 얇은 거.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다액성세포다. 정확한 설명.
그 다음 근육 이완시보다 근육 수축시. 그러면 이건 보는 거야 보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얘는 변함이 없으니까 H대만 보면 되죠. 그러면 근수축시 줄어들잖아. H대는 H대 I대.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게 내신에 기출이 된 문제들이에요. 아마 점점점 선생님이 요거 기초 말고 이제 문풀 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다뤄줄 거고 그걸 확인을 해 봅시다. 알았죠? 다음 문제 봅시다. 항상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불러요. H대. 근데 기억을 변화 주진 않는데 얘를 이렇게 반만 준단 말이야. 겹의 반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알겠지? 왼쪽 겹과 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겹이죠.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진 곳. 이 두꺼운 게 뭘까요? 상대적으로. 요것이 H 되겠죠. 그죠?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곳.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푼 친구는 저렇게 네 줄을 거의 안 읽고 그림하고 눈치만 딱 보고 채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단면 중에 하나니까 기억의 단면은 누구다? 맞는 말이죠. X가 이완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완이 되면 겹은 줄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그죠? 얘는 늘어나죠.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줄니까 맞는 말이죠.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이거 길어진다면 했잖아요. X의 길이는 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이 길이 기억의 길이, 니은 길이를 더한 값이 이거보다 길어진다면 이랬거든요. 0.2 마이크로미터 길어진다면 했는데 여러분 이 둘이를 더한 값이 길어진다는 건 결국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을 잘 비교해 보세요. 니은은 완전한 겹의 길이가 아니에요. 반만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길어진다면 X의 길이가 0.4만큼 증가를 할까요? 저거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두세요. 둘의 길이를 더한 값이 이만큼 길어진다는 건 결국 얘가 증가한 값들 결론을 갖고 따져보세요. 얘가 이완되려면 얘는 커지는데 얘는 줄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과연 기억과 니은의 합한 값을 2배로 커지겠느냐? 그건 아니죠. 어찌 보면요. 봐요. 이거는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에. 그렇지? 그럼 0.2 마이크로미터 길어진다는 표현은 거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니은이 빠졌으니까 2분의 1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0.4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쪼록 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고요. 이제 이 그림이 친숙해져야 되고 이거 신경 섬유잖아요. 자극 준 거 나왔고요. 우리는 이거 기억나죠?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흥분 전이 시간은 저 뒤쪽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P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요 시간을 숨겨놨습니다. 밀리세크를 숨겨놨고 A의 P2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랍니다. 이렇게. 플러스 30은 여기에 얼마란 얘기요? 2밀리세크 지났다. 누가? 전이 시간이. 알았어요? 전도가 아니라 전이 시간이 2밀리세크 지났다. P3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다. 보이죠? 그럼 얘는 전이 시간이 얼마다? 3밀리세크다. 이렇게.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와 1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죠. 동일한 시간을 주고 실험을 했잖아요. 만에 하나 잘 보세요. 지금 A가 3이라고 잡아보면 여기 얼마 걸렸을까요? 보세요. P2 지점. 얘는 요 지점이고요. 얘는 요 지점이에요. 지금 얘기가. 맞죠? 그럼 여기까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얘는 1ms 동안 진행을 했겠고, 맞지?
그 다음 2ms만큼 전이했으니까 총 시간이 3이 될 거야. 그럼 얘도 3이 되나 보자고. 얘가 1cm/ms인데 이미 여기 3ms잖아. 그죠? 그럼 P3 여기서 B의 P3에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8 정도 나오려면 과연 이 시간이 맞느냐? 안 맞지? 그럼 뒤집으면 끝나잖아. 그죠? 그럼 잘 봐요. 얘를 누구로 잡자? A의 속도로 잡고 얘를 누구 속도로 잡아? B 속도로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는 총 전도 시간이 얼마 걸려요? 3ms. 그러면 2ms 전이했으니까 총 시간을 얼마로 잡자? 5ms로 잡자. 이런 식으로 잡은 거죠. 그지? 그러면 얘가 B 속도가 3cm/ms니까 얘가 총 6cm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전도 속도는 얼마가 되지? 2ms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ms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이거 떨어지죠. 그래서 총 시간은 5다. 그래서 이건 정답. B 흥분 전도는 3cm/ms가 답일 거고요. 지난 시간이 2일 때라고 했으면 2ms면 여러분 B의 P2에서 이랬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이 2ms면 여기까지 P2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1ms가 걸리겠죠. 그리고 전이 시간 1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무슨 위치예요? 8분극 위치죠. 그렇다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거 맞죠? 이렇게요. 알았습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지금은 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간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알코올은 진정제에 속하고 진정제는 흥분을 억제하는 약물이고 코카인, 환각제로서 저 각성제입니다. 코카인은. 알았어요? 3번이 틀렸는데 저런 걸 틀려놓으면 자기 노트에다 표시를 해놓고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라 라는 의미에서 보여준 거고. 5번. 자, 근수축 시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 변해요? 변하죠. 수축을 하게 되면 기억은 늘게 되는 거죠. 이건 틀렸고요. X의 길이는 줄어든다. 당연하죠. 다만 요거 길이 누굽니까? 요거 마이오신, 그 다음 요것들 액틴은 그대로예요. 그들이 간격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이때 ATP 수모 명심해 두시고, 니은하고 디귿은 했잖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라 뭐라 부른다? H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저기 I대잖아. 그래서 액틴만 있는 곳이다. 다음 6번.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쭉 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가적 자료를 쭉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T1, T2일 때 고민도 하지 마시고 쓰셔야죠. 이렇게. 맞죠? 1.6으로 똑같잖아.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니은의 길인데 이건 뭐예요? I대죠? 근데 2분의 1값. 맞죠? 그럼 I대는 얼마라는 거야? 0.4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듯이 A대 플러스 I대 이 둘을 합친 값이 얘거든요. 그죠? 2.0 마이크로미터. 맞지?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3.0이다. 뭐 된 겁니까 이건? 이완된 거잖아요. 이완된 거. T2로 가면. 그죠? 그러면 1.0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그 차이만큼 이완됐으니까 I대도 늘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면 3.0이 뜨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론해라.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2.0이다. 됐고,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얼마다? T2일 때. 얘는 0.4고 1.4니까 짧다. 맞았잖아. 그 다음에 T2일 때 얘는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6분의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기억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기억은 겹이잖아. 그지? 겹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마이오신, 그 다음에 얘들 써줬고, 그 다음에 X의 길이 써줬어. 겹은 사실 H대, 그러니까 요거 빼면 되거든? H대가 있냐 없냐 지금? 없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래? 찾아내야 되잖아.
기역의 길이를 잡았는데 이게 3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얘가 얼마란 얘기다? 0.6이란 얘기잖아. 전체 길이는. 얘가 1.6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 답은 얘가 0. 얼마다? 3이라는 얘기인데 맞지? 그러면 기역의 길이가 0.3이면 겹은 얼마다? 0.6이 돼야 되거든. 2배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럼 이것으로서 겹을 어떻게 찾을 거냐? A대만 있고 I대만 주어지고. 그럼 실제로 봐. I대라고 하는 이 I대와 이 겹의 길이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액틴이 돼야 되잖아. 액틴. 그치? 그럼 액틴 길이를 구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놓고 풀 것이냐? 실제로 겹은 분명히 여기로 가면서 겹의 길이는 줄어든다고. 얼만큼 감소해? 이만큼 감소할 거야. 왜? I가 늘었으니까. 겹은 줄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의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T2일 때 만약에 얘가 얼마면 0.6이면 그 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1.6이었다는 얘기야. 맞지? 겹이 1.6이다. A대도 1.6인데 H대는 없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근데 야, 니네 가끔 보면 사설 보고 풀잖아? H대가 없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저 마이오신 길이는 그대로 있는데 액틴이 완전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쑥 들어오는 경우.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파열되는 거야. 이게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땐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리듬이 깨지냐면 이렇게 되는 리듬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한쪽에서. 그럼 저쪽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 못 빠져나갔어. 그러면 뭐 ATP 소모 그 기회를 놓치잖아. 어느 쪽은 쭉 빠졌는데 어느 쪽은 안 빠졌어.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터져. 근육이. 알았어? 그래서 아마 여학생들은 근육 파열될 일이 별로 없을 거지. 남자애들은 아마 친구 공 차다가 들어 누워서 막 소리 지르고 안 일어날 때 있을 거야. 그 걔한테 물어보면 종아리나 어디가 만약에 근육 파열되면 몽둥이를 누가 때린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 소리가 빡 하고 소리가 들려. 뼈 부러지는 소리가. 근데 뼈가 아니야. 근데 그건 되게 그 근육 파열이 되면 지금 오버랩 돼버리면 3주면 다 나아요. 금방 나아요. 근육 파열은. 알았어? 그런 경우도 가끔 돼. 사설에서. 그러니까 H는 수축할 때 반드시 존재해야 돼.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0인 경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버랩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요 값은 좀 오버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7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또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맞춰가는 거야, 아니? 수축하는 과정이고 T1, T2 보이는데 이게 H대 말이지, H대. 그리고 디귿의 길이 I대 얼마? 2분의 1. 그때 여기 가니까 감소했지? 뭐냐? 감소하면. 수축이지 뭐. 얘가 줄면 수축인데 요걸 통해서 I대를 구하면 얘는 1.6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고 얘는 0.8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야. 한 1부니까 디귿이 1부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이고 0.8이면 결국 얼마 감소했냐? 0.8 감소했잖아. 그럼 얘도 0.8 감소시켜야 돼.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역 전체가 준 길이와 디귿과 곱하기 2를 한 값이 준 길이가 같아야 돼요. 수축이죠, 이거. 뭐가 소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A대 길이가 1.6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겹 플러스 뭐예요? H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겹을 더 그릴 수 있단 말이야. 1.6이 나오려면 T1에서는 얼마야 돼, 겹은? 0.4 마이크로미터가 돼야죠. 고로 이것 때문에 니은이 0.2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0.4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보니까 0.8 줄었으면 0.8 늘어야죠. 1.2 마이크로미터. 얘는 0.6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변화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 바꿔서 돌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결국 겹 플러스 h를 했을 때, 겹 플러스 h를 했을 때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둘을 더했을 때. 1.6으로 같죠? 그럼 아,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억, t1일 때 x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x의 길이는 결국 뭡니까? 마이오신 a대 플러스 i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이고요. i대가 1.6이니까 3.2라고 잡아주는 게 t1일 거예요. 근절이. 그죠? 그래서 맞았고 x의 길이에서 기억의 길이를 뺀 값 누굽니까? 액틴이죠. 여러분 액틴 길이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 그지? 다시 말해보자. 근절에서 h대를 뺀 값이 액틴이에요. 액틴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2번은 니은은 틀렸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t2일 때 수축이 됐네요. 기억의 길이 플러스 디귿의 길이 분의 h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기억의 길이라는 게 h대 길이 아니에요? 그럼 저기 h대 길이가 나오잖아요. 요거 0.4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여기서는 0.4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2분의 1 값만 따지는 거니까 요 값이 요렇다 2분의 1로 나와야 되겠죠. 맞았습니까? 요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니들 의외로 안 틀려요. 니들 오래 걸려요. 안 틀리는데 오래 걸리고 그냥 혼자 기분만 좋은 문제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자, 8번. 골격근 아래 수축시 길이 변화인데 이 그림으로 나왔어요. 얘가 누구라고? 겹이에요. 얘는 H대라고 하죠. H대. 얘는 I대.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근육 원소의 마디가 이완 또는 수축하는 모습 완투에 대한 A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증가했죠. 겹이. 이거 수축이에요. 수축. 여기가 이완이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알았지? 1만큼 늘었으니까 다 얼만큼 줄었어. 1만큼 줄었잖아. 이걸로 알았어? A대라든가 액틴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어? 겹 플러스 누구? 잘 봐. 요거 플러스 겹 플러스 요거 하면 이게 A대야. 맞지? 겹 플러스 I 하면 뭐야? 액틴이고 이 길이는 근수축 시 변하지 않는다만 안다면 요 과정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완의 원섬유 마디 길이는 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원섬유 마디 길이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보세요. 여기. 됐어요? 더하면 전체 길이가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봐 여러분. 요 A라고 A 영역만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정확하게 H도 원래 H 가르지 않잖아. 안 가르고 나오는데 여기 갈라져 나온 거야. 그치? 둘 더해서 2 곱하면 돼. 알았냐? 딱 반이니까. 그래서 봐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근절인 거야. 요렇게가. 그러면 여기 값을 줬어? 그럼 거기다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야 근절이 뜬단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찾으라. 그러니까 3.0이 맞고 ATP 소모 되죠. 수축이니까 됐고 A 대 길이 그랬으면 어떡합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죠. 겹 플러스 H 얼마예요? 1.1이죠. 곱하기 2. 이게 A 대 길이죠. 봐요. 문제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원리는 똑같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이쪽 문제는 내신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뭐 나올 거냐면 이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이거 찾는 거 하나는 기본 나올 거예요. 아까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 그림 아니면 기초적인 것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힘 빼지 말라고. 자, 다음 여러분들 숙제한 거 있었죠? 혹시 질문해 보세요. 페이지 95쪽까지.
계속 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싹 넘겨서. 없습니까? 오호. 95.5번 좀 해주세요. 여러분, 5번 가봐요, 여러분. 5번. 자, 5번 잘 보세요. 골격근 수축 과정 두 지점, 가나 과정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역 길이, 동그라미 니은 길이를 써주고요. 각각 A대와 I대 중 하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기역의 길이가 변했죠? 그 I대잖아요. 안 변한 게 A대 아니에요? 물음표가 얼마다? 1.6 마이크로미터겠죠. 맞죠?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A대와 I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A, B를 순서 없이 적었어요. 자, 기역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보통 I대면 밝죠? 그죠? 밝습니다. 밝으면 B겠죠? 기역의 길이는 B.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누구? A 쪽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보면 기역은 밝게 보인다. I대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될 때라고 했는데 I대가 줄었잖아요. 수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우리는 그걸 뭐라 불렀어요? 겹이라고 했잖아요. 겹은 늘잖아요. 맞았고, 가에서 나로 될 때 당연히 I가 줄면 H도 줄잖아요. 그 원리를 물어본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오케이. 자, 페이지 96쪽. 자, 점차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쪽에 신경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잘 봐. 이게 무슨 뉴런이었냐? 감각 뉴런이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성 뉴런? 구심성 뉴런이었다. 그 다음 요 사이에 껴있는 게 무슨 뉴런이었냐? 연합 뉴런이었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운동 뉴런이지. 원심성 뉴런이었어. 우리가 이 뉴런으로 구성된 게 기관계거든, 얘들아. 세포는 조직이 되고 조직은 기관이 되며 그것들이 뭉쳐서 기관계가 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신경계를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관계를 배운다면 요거 있잖아, 요거. 얘하고 요놈하고 있잖아, 요놈. 요놈은 전체 구성 중에 뭐뭐에 해당되느냐는 거지. 자, 이렇게 해당되잖아. 신호의 전달 과정에 끝. 그 다음 이제 뭐 시작. 얘들 둘이 말초신경계 얘들아. 알았지? 끝과 시작해서 저들 둘을 합친 게 뭐라고? 말초신경계고, 얘는 가운데 있잖아. 딱 가운데 있지, 연합뉴런. 그지? 이게 누구냐? 이게 중추야. 알겠지? 말초신경계는 저 시작과 끝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계고, 중추는 우리가 연합을 다루는 곳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신경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신경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야, 그게. 알았죠?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감각기관과 연결된 감각 정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의 명령 같은 걸 수행하는 아래쪽 운동 명령 있죠. 이 두 개가 바로 말초신경계고, 그걸 분석하고 사고하고 명령을 막 내려주는 곳이 어디다? 중추입니다 라는 그림이야. 그 그림이. 이해 갔지?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다?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중추신경계는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런이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사람의 신경계 중에 여러분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알았어요? 사람의 신경계 구성에 보면 거기에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하고 가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무슨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관계를 뇌와 척수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이걸 중추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말초신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뇌신경이 있고요. 척수신경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초신경계가 무슨 뉴런과 무슨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요?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뇌신경 하면 애들이 연합인 줄 알아요. 뇌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척수신경 그럼 이것도 연합인 줄 알고요. 모두 감각과 운동으로 되어 있고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이렇게 숫자까지 암기해 두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선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여러분. 여러분 교감과 부교감을 배운 적 있나요?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번 쐐기를 박아줄게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누구 거냐면 말초신경계예요, 여러분. 알았지? 이런 걸 자율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말초에서 배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체성이라는 신경계가 있어요. 의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게 다 체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지 있죠. 호흡하는 거, 심장 박동, 거기에다가 소화작용 이런 것은 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자율신경이야. 그때 시험에 가끔 나와서 니네를 작살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휴식을 취할 때하고 운동을 할 때하고 어떨 때 음식이 소화 잘 될까요? 당연히 휴식을 취할 때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그럼 그때가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지요. 그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게 보십시오. 연수가 조절하거든요. 근데 그림에 보니까 뇌신경은 얼굴 쪽에서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갖고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와서 소화기관도 관여를 하는 게 뇌신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뇌신경이에요. 명령을 거기서 수반돼서 내려오는 게. 척수는 여러분 요 뒷골까지 있어요. 척수 여러분.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한 친구 그렇게 빼봐요. 그럼 끝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척수가.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신경이 여기 목 위쪽이니까 뇌신경이겠다. 혹시 여기에 의대를 가는 친구가 있다면 요 부분을 구별하는 게 의사의 실력이에요. 어디까지가 척수고 어디까지가. 애매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쪽 수술을 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우리 이렇게 보자. 뇌에서 나오는 척수하고 뇌는 다른 거야, 얘들아. 알았냐? 분명히 중추신경계지만 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 연수, 중간뇌 이런 것들이잖아. 거기서 나오는 신경. 중추가 거기란 얘기야. 거기에 뭐가 있다? 얘가 있다는 거야. 뭐냐 이게 신경세포체. 걔가 거기에 위치한 애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연수에서 위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애가 이렇게 나오는 게 부교감이다. 그러면 그것도 뇌신경인 거야. 근데 흑백으로 확 덮지 마. 부교감은 모두 뇌신경이구나 이러면 안 돼. 중추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연수는 꼭 기억해. 알았지? 연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분비 촉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연수는 숨골이야. 그럼 뭐 하는 데 관여하겠어? 숨 쉬는 데 관여를 하겠지. 호흡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연수에서 나오는 부교감, 빈경은 모두 뇌신경에 해당된다. 꼭 기억해라. 내가 부교감하면서 또 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쪽, 안면근 쪽만 있는 게 뇌신경인 걸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야, 그럼 뇌 쪽에서 나오는 부교감은 다 뇌신경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연수 쪽만 가끔 출제를 한다. 그쪽 부분은 꼭 알아두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했으니까 이제부터 얘부터 들어가자. 중추 신경계부터 들어가자. 뭐부터 본다? 첫 번째, 뇌부터 배우겠지, 뇌. 뇌 하면 뭐 떠오르냐, 얘들아? 우리가 가장 편하게 다루는 게 뇌사지, 뇌사. 네 우리나라 법이 바뀐 거 알아? 뇌사. 사망으로 할 수 있게끔. 알았어? 이게 1990년대 후반부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 교통사고를 당했어. 호흡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애가 죽는 거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알았어? 뭐, 동공반사 같은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은 거야, 말 그대로. 이거, 뇌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없는 애들 있지. 대뇌가 이제 약간 물었는데, 몸은 다 움직이는데, 그거랑 다른 거 알았냐? 뇌사는 그냥 몸 안에 모든 자율신경가 마비된 거야. 그래서 기계로만 얘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 옛날에는 그거를 호흡기를 떼는 것도 살인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외국 몇몇 나라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 식물인간 이런 말이 있잖아. 그건 뇌사가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지. 대뇌가 잠깐 정지한 거거든. 걔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지만 뇌사는 아니다. 그래서 뇌사에 관계되는 뇌가 있어. 자, 뇌의 종류에 보면 거기 되게 많지. 일단 무슨 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뇌 있고, 간뇌 있고, 옛날에 이거 중뇌라고 했거든.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뇌와 이 교뇌라는 말을 원문 저널에는 교뇌라고 써있다. 우리는 뇌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연수, 뒤쪽에 손해, 이런 것들이 뇌거든. 알겠어? 이런 뇌들이 누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사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얘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사라고 해. 알았어? 그래서 그냥 이걸 꼭 적지 말고, 간뇌가 죽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갔지, 간뇌. 그 죽은 거. 중간뇌 간자 빼봐, 중뇌. 죽은 거잖아, 그냥. 그지? 그리고 뇌교하고 연수는 호흡 속도 조절을 해주는 곳이야. 얘가 죽으면. 죽은 거지, 뭐, 호흡 속도. 숨골이야, 숨골 연수가. 그러니까 요거 4개가 상처를 입으면 연달아 다 연좌자야, 애들은. 알았어? 그렇게 되면 대뇌 활동이 마비돼. 죽은 거라고. 알았어? 요런 식으로 뇌를 좀 본다면 내 위치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니들 그림은 사람이 왼쪽을 보고 있다는 그림이야. 알았자? 왼쪽을 보고 있는데 보면 커다랗게 보잖아. 이런 식으로 덮여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위쪽에 있는 게 누구다? 이게 대뇌야. 알았어? 요 뒤쪽에 옆에 단면이지만 요렇게 존재하는 얘가 손해다, 손해. 니들이 말하는 뒤통수. 아래쪽. 여기. 뒤통수 아래쪽. 자, 니들 대뇌도 그렇지만 얘들아, 유력의 손해도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어. 대뇌도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잖아. 여기 이제 그 사이 간격이 뇌간이라고 하거든. 이 뇌간이 멀면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게 가까우면 하나밖에 못해. 그래서 가까운 애들이 주로 남자애들이야. 먼 애들이 여자애들이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남자가 답답해 보이는 거야. 청소해! 청소만 하는 거야.
옆에 뭐가 넘어졌거나 전화가 와도 못 받아. 남자는 못 받아. 그걸. 일만 해요. 열심히. 남자애들은 생산직 이런 데 딱 맞아요. 나서 5,000번 돌려고 막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애들이 다운증후군 애들이야. 다운증후군 애들 노는 거 보여. 가보면 오른쪽으로 옮겨, 왼쪽으로 옮겨. 그걸 싫어해요. 계속 오른쪽으로 옮기는 걸 좋아해요. 계속. 이쪽이 막 쌓아놓으면 다 옮겼잖아요. 그럼 이거 쳐갖고 갖다 놓으면 또 좋아해요. 막. 좌우로 가는 걸 싫어한다고. 멀티기. 여자들은 엄마들을 가만히 보세요. 애를 업고 밥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거기다가 초인종 누구 오면 그 사람하고 아 잠깐만 하고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럼 남자애들은 전화만 받으면 전화만 받아요. 청소하다가 청소시켜요. 청소 막 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면 전화 받고 있어요. 할 수 있잖아. 못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 운전은 또 잘할 것 같잖아요. 여자들이. 운전은 멀티태스킹이 되게 뛰어나야 되거든요. 뭐 좌측에 차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운전하는 거, 그 다음 속도, 그 다음에 여기 뭐 30인지 아닌지 그것도 봐. 신호 그 속도 위반 그것도 봐야 되고. 근데 여자들은 운전을 못해요. 무서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팔팔 떨어서. 근데 또 오래된 운전을 젊은 여성들 중에 오래 운전을 한 사람들은 또 운전 잘해요. 아우 너무 잘해서 난리죠. 막 새치기 하고 막 카레이싱 운전. 대부분 보면 좀 젊은 여자들이 칼치기를 잘해요. 샥샥샥샥. 그리고 비상등 깜빡이는 꼭 켜주죠. 3-4번. 화가 잔뜩 나도 누그러집니다. 여러분도 꼭 칼치기 하면 비상등 깜빡이를 켜주세요. 그거 하나가 참사를 막아요. 여러분 꼭대기가 누구라고 여기가? 대뇌죠, 대뇌. 그 다음 요 부분에 위치하는 거. 여기가 간뇌인데요, 여러분.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 위치별로 특징 알겠지만 이 간뇌는 요 아래쪽으로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존재해요. 이 아래쪽에. 얘가 우리 몸의 모든 항상성의 중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성을 배우면 간뇌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시상, 시상하부. 거기에 뇌하수체 전역 후엽이라고 하는 강낭콩 크기보다 작은 곳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전체 체온을 조절해요. 그 하나가. 그거 망하면 여러분, 몸살 걸려봤어요, 여러분들? 몸살? 막, 땀이 엄청 나는데 춥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 막. 이게 이쪽에 있는 간뇌 시상하부 쪽이 망가진 겁니다. 알았어요? 몸은 땀이 엄청 나고 있는데, 느끼는 건 추운 거야, 막. 오한이 된다고 그러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거기가 간뇌고요. 그 다음 그 밑에가 되게 중요한데, 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볼록 튀어나오고 쭉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간뇌 밑에가 요 부분이 바로 중간뇌고요. 그 아래쪽 요 부분이 연수고요. 여기가 뇌교예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볼록 튀어나온 여기가 뇌교입니다. 뇌교는 옛날에는 여러분 안 배운 거 알아요? 뇌교 안 배웠어요. 근데 이 손해가 정보를 연결할 때, 대뇌로 정보를 연결할 때 뇌교를 반드시 거쳐요. 또 하나, 이 뇌교는 연수와 더불어서 뇌사의 중추였잖아요. 호흡 속도를 조절해요. 뇌교가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 암기 하나. 중간뇌, 뇌교, 연수를 뇌줄기라고 그래요. 뇌줄기. 뇌줄기에 포함된 애가 누굽니까? 그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쭉 요거. 알겠어요? 길게 들어온 뇌줄기가 중간뇌, 뇌교, 마지막에 연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척수가 쭉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각 뇌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대뇌는 구조적인 거는 무엇이 시험에 나오냐면 겉질이 어때, 속질이 어때 이런 거 나와요. 알겠어요? 구조는 여러분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좌우 반구로. 좌뇌 우뇌로. 그죠? 그리고 좌뇌 우뇌가 맞는 특징이 다 달라요. 역할이. 특히 좌뇌는 우측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좌측을 담당합니다. 운동 영역에 있어서. 이게 어디서 교차하느냐? 연수에서 교차해요. 연수에서 딱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부에 그 뇌출혈이 오셔서 팔다리를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어느 쪽이 이렇게 좀 불편한가 보세요. 그럼 그 반대쪽 뇌가 뇌출혈 온 거예요. 수술 부위를 보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다리를 좀 못 쓰신다. 그럼 좌뇌 쪽에서 뇌출혈 온 거예요. 알았지? 특히 얘는 그 우리가 보면 뇌수라고 하죠. 척수액이 돌거든요. 척수는 척수가 있고 뇌수가 있는데 얘들이 도는데 누가 보호를 해요? 두개골이 보호를 한다면 뼈가 그지? 두개골하고 뇌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거긴 몸 밖입니다. 거기가 신기한 거죠. 뼈 머리 두개골 안쪽에 뇌가 있는데 그 간극에 거기는 몸 밖에 해당되고 피가 만약에 뇌에서 났다 그럼 출혈이에요. 그게 출혈 몸 밖으로 나온 뇌출혈. 그럼 피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두개골 때문에. 그럼 피가 막 분출되면 쌓이죠. 거기에 걔가 누르는 거야. 그 부분을. 그래서 뇌세포를 감각을 못하게. 거기가 어느 쪽에 눌리면 이제 실어증에 걸리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거의 이상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뭐 사고가 떨어진다거나 5살 난 애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걔네는 좌우방구이며 그 다음 겉질과 속질이 있어. 제가 빗금친 부분이 뭡니까? 이게 겉질이에요. 여기 부분. 이 안에가 속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겉질이 회색이고 속질이 백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왜 회색이냐? 그냥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둡다. 왜 어둡냐?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분포되어 있어요. 많다.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수상돌기와 더불어 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마리집 신경이 많아요. 응? 신경세포, 우리가 보통 신경섬유라고 불리는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많으면 어두워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요 백색 이쪽은 좀 밝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밝은 곳은 얘가 많은 거죠. 축삭돌기가 많이 있어요. 축삭돌기가.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면 편하냐면,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아, 안쪽은 좀 단소롭고 저 겉질 쪽은 좀 뭐겠다 이런 식으로. 물론 저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으로도 건져 있고 입체니까 3D니까 위쪽에 아무래도 신경세포체하고 민마리집, 마리집 신경들이 많고 안쪽으로는 민마리집, 축삭돌기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걔네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분호파라는 말만 꼭 기억하세요. 얘는. 그러니까 분호파라는 말이 뭐냐면 사고, 판단, 추리, 뭐 기억,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위가 다 나눠져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좌뇌 방구, 대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신경이 교차되는 곳이 어디라고? 연수.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라는 문제는 옛날에 기출이 한 번 낸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면 말을 시켜봤다, 음악을 듣게 했다 했더니 막 어디 빗금친 부분을 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통찰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대뇌는 요 정도로. 자, 실제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것들 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 우리 몸의 운동이거든.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그런데 이게 붙다 보니까 우리 아까 뇌신경, 척수신경처럼 실수를 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뉴런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전부 연합뉴런이에요. 알았습니까?
대뇌 그것을 그 관장하는 쪽인 걸 말하는 거죠. 저게 감각기관의 신호를 관장하는 곳, 수의 운동을 관장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다 연합뉴런입니다. 저거 써 있으니까 애들이 감각뉴런이고 운동뉴런인 줄 알아요. 얘는 안 내줘. 출제자가 왜 내겠어요? 이건 안 내줘. 이거 슬쩍 던져놓고 미끼 던져놓고 낚시질하고. 근데 틱 껴서 나오네. 그치? 조심해라. 이거 다 무슨 뉴런이야? 연합뉴런이다. 이거 속지 마. 거긴 그거 하나면 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뭐 전두엽이 어떻고 두정엽이 어떻고 측두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요. 의과 가서 배우세요. 의과 가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손해. 출제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낸다면 내신에서 이쪽을 딱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움찔할 수도 있는 곳이야. 왜? 얘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건 얘들이 뭐를 평형기관이야. 이 평형기관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야. 수렴하는 곳입니다, 얘가.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냐? 여러분, 혹시 뇌이라는 말 들어봤어? 외이, 중이, 뇌이. 어디서? 귀. 그죠? 그러니까 요 사계 들어가는 우리가 귀 위에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게 외이잖아, 외이도. 그다음 거기 끝자락에 누구 있어? 고막 있잖아. 그리고 뭐, 그쪽에 이제 뭐, 망치뼈, 호루뼈 있고, 그지? 증폭작용하는 애들.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얘가 존재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뇌이거든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게 고리가 몇 개 있어요? 이 반고리가 3개 있죠. 이걸 세반고리관이라 하거든. 이 세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담당해요. 아, 내가 지금 뭐 한다? 돈다. 이런 거죠. 이 안에 림프액이 들어있어가지고 선모가 있어서 돌면 이 선모가 이렇게 옆으로 싹 넣어가지고 우리가 도는구나. 돌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얘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질어질해요. 내가 다시 원위치로 오면, 아,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제 전정기관이라는데 여기는 위치 감각을 알려줘요. 위치 감각. 내가 기울어져 있느냐, 똑바로 서 있느냐예요. 이석이 있어서 걔가 쏠려요, 아래로. 얘를 모두 뭐라고 하냐면 얘를 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건 달팽이관인데 이건 소리감지예요. 귀의 본연의 업무, 달팽이관. 그러니까 전정기관하고 세반고리관 있죠? 여기서 느끼는 감각을 손해가 받아들인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령하니까 뭐를 조절한다? 수의 운동이 조절되는 거죠. 몸 숫자예요, 몸 숫자. 몸 전체의 평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분석하는 건 대뇌잖아요. 어딜 통해 간다? 뇌교를 통해 간다 그랬죠. 뇌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리 역할, 교가 다리 교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얘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대뇌로 정보를 보내고 나 어지러워 혹은 나 지금 돌고 있어 이런 분석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결국 대뇌도 수의 운동을 조절하잖아요. 운동령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근데 거기에 정보를 주는 게 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평형을 잃고 쓰러져요. 그게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뻑치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뭘로 뒤통수 쳐갖고 뭐. 그들은 범행을 하려고 쳤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뇌진탕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질 때. 손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좌우반구.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얘 죽으면 가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등장은 많이 합니다. 항상성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고, 시상하부에는 강낭콩 2개, 내하체 전엽, 후엽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하느냐?
자율신경. 여러분, 자율신경이라는 말초신경계에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계가 있거든요. 그 자율신경과 그 다음에 뇌분비계. 그게 어디서 담당하냐? 시상하부에서. 봐봐. 간내는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어. 이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있거든. 전역 후엽. 이 시상하부 쪽에서 자율신경계, 뇌분비계, 호르몬이야, 호르몬. 얘를 관장을 해, 대부분을. 되게 중요한 곳이야.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뇌분비계 중추니까 니들이 제일 잘하는 유명한 게 뭐야? 체온 조절. 아까 몸살 한기 느끼고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잘못되는 거거든. 체온 조절의 중추 이렇게 보면 좀 확실할 거야. 시상은 그냥 척수나 연수 같은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잖아. 야, 지금 막 호흡이 너무 빨라. 운동하고 있나 봐. 척수에서 조건반사 이런 것들 막 하게 될 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시상이야. 그냥 시상, 시상하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다. 이들의 중추다. 간내가. 다음에 중간내. 얘는 이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교감, 교감을 통해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중간내는 유명한 애야. 중간내 그러면 뭐 감각 정보의 통로도 당연하지. 시각. 알았어? 시각 쪽과 관여하고, 실제로 여러분 얘도 멀미의 원인이에요. 눈도. 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뇌로 정확하게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멀미를 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차를 탔을 때 제일 많이. 차 타고 무조건 자는 친구들 있죠. 멀미입니다. 이거 멀미. 그러니까 멀미가 안 걸리면 먼 곳을 봐야 돼요. 근데 운전대도 잡지 않은 애가 먼 곳을 보면 멍청한 거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운전하면 또 멀미를 안 해요. 왜? 보니까 막 정신없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흔들리는 정보가 들어가면 뒤늦게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언밸런스해지는 거야. 이거 어때요? 분석하다 뇌가 야 셧다운 자는 거예요. 그냥 분석하기 어려워. 자.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차에 타면 또 자죠. 그지? 이게 멀미죠. 얘는 이 정도 외우세요.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여러분 홍채 운동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못하지. 홍채라는 게 뭔지 알죠? 홍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데 가운데 있죠. 이걸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그럼 뭐가 홍채냐면 이게 홍채예요. 이거요. 지금 내가 그리는 노란색 부분 있죠? 이 홍채의 색깔이 사람의 눈 색깔이에요. 어떤 친구는 검은색, 제일 많죠. 어떤 친구는 갈색, 그것도 좀 꽤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초록색인 애들도 있어요. 북유럽 애들. 알았어? 이런 게 눈동자 색깔인데, 요 노랗게 칠한 이게 종주근이라는 근육인데, 얘가 수축을 하면 동공이 확장돼요. 얘가 이완되면 동공이 작아들고, 그 정보를 얘가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암기잖아. 제일 좋은 건 뭐냐? 쌤이 요 4개 중에 하나 죽으면 뇌사라고 했잖아. 다 영향을 받고, 브레인스테임이라는 말을 쓰거든, 저걸. 근데 의사가 왜 프레쉬 들고 다니냐고. 여기 이제 볼펜 같은 거 꽂고 다니잖아. 그거 뭐 영화에 보면 하면 야 빨리 불러 그러면 막 와서 제일 먼저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홍채가 움직이면 산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막 얘를 심장 마사지 하고 그러는데 딱 뺐는데 눈이 안 움직인다. 죽은 겁니다. 사망. 중내가 죽었는지 중간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전쟁 영화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죽은 척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화 흐름상 그냥 모르고 가잖아. 근데 꼭 그 와중에 총을 쏘는 놈 있잖아요. 근데 옆에 맞고 막, 그지? 주인공은 안 맞고 막. 그럼 칼로 막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 있고, 시체를. 실제로. 후레쉬 들고 가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바로 살았네 일어나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고. 이건 어떻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신경계들은 말입니다. 대뇌와 연결된 신경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대뇌와 연결된 신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골격근 같은 것들. 근데 대뇌와 연결되지 않은 중추를 갖는 신경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들.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 해요. 자율신경. 재의 지배를 받으면 체성신경. 몸체자를 써서. 알았지? 말초신경계를 제가 은근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중관내에서 나가는 얘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럼 얘가 가서 홍채의 운동을 조절하면 그건 뇌신경일까요? 척수신경일까요? 뇌신경입니다. 얘가 중추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 알았어? 다음 뇌교. 여러분 여기다 동공반사 중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고양이 갖고 실험은 제일 좋은데, 그지? 고양이 낮에 보면 얇아지잖아. 그러다가 밤에 보면 동그랗고 그런 거야 얘가. 자, 뇌교.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아까 봤잖아. 손의 정보를 대뇌로 연결해 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냥 뭐라고 하면 좋냐면 요거 하나 알아도 손에서 대뇌의 정보의 전달은 조금 어려운 속뜻이고 연수와 같이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이 정도. 알았지? 그러니까 얘도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얘들아,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건 심장에 있어. 그게 동방결절이라는 곳이야. 거기를 짝을 주면 심장이 멈췄다가 뛰어. 근데 실질적으로 심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연수야. 알아서 박동의 속도, 호흡 속도. 호흡은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들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어디라고? 연수. 거기에 누구까지? 뇌교.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연수와 함께 라고 써 있잖아. 호흡 운동. 조절 중추. 이렇게 정도 알아도. 뇌교가 이런 거다. 자, 이제 가장 사실 구조적 기능적인 거를 보면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 연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아이고, 연수가. 알겠지? 연수 한번 봐봐. 말 그대로 숨골이지, 숨골. 숨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야. 거기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는 곳 했는데 대뇌신경. 교차지점. 이거 신경교차지점이라는 건 운동류로만 나가고 감각류로만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교차되는 곳이야 저희가.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심장 박동의 속도를 조절하고요. 호흡 운동 조절하죠. 누구와 함께? 뇌교와 함께. 자, 여기까지는 예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지만 요즘에는 얘가 많이 나와요.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는 곳이다. 그래서 연수에서 나오는 소화액 분비 조절 신경이 있다면 그건 뇌신경입니다. 여러분 뇌신경을 강조한 게 뇌가 두 개 있죠 지금. 연수하고 누구 있었어요? 중간뇌. 그죠? 요건 알고 계시라고요. 아, 뇌신경. 근데 눈은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왜? 얼굴 안면이니까 애들이 뇌신경 그만 알거든. 근데 저 소장이나 치맥이나 침도 안 나와요. 왜? 시험에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위액분비. 알겠어요? 위액분비 쪽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밑에가 이게 웃기는 건데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뭐뭐 있나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건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사예요. 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만 누구 있습니까? 기침이 있죠. 재채기 있죠. 재채기. 하품 있죠. 하품. 눈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목 어디예요? 위죠. 목 위죠. 목 위쪽이 바로 무조건 반사 중추가 연수입니다. 아! 동공반사는 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선호라고 한 거야. 동공반사는 중간내고, 목 위쪽의 대부분의 무조건 반사는 얘다. 그럼 목 아래는 누굴까요? 척수예요, 척수. 목 아래쪽은 배변, 배뇨, 굵은 반사, 아니면 무릎 반사,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 외부에 신호를 보내줬을 때, 혹은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을 구사했을 때 어느 부분이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야. 대뇌의 부분이 분업되어 있다. 알았어? 넘겨. 자, 척수 쪽이 있어. 척수. 척수는 시험 문제에 신호의 전달 과정이 잘 나와. 어디 쪽으로 해서 어디 쪽으로 나오는지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척수도 두꺼운 뼈로, 그러니까 뇌 쪽이 두개골로 감싸져 있다면 얘는 척추가 감싸고 있지, 얘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겉질 속질의 그 색깔이 반대야. 대뇌하고, 대뇌는 겉질이 회색이었잖아. 얘는 속질이 회색이고 겉질이 백색이야. 그거 주의 있게 봐두고, 그 다음에 후근, 전근이라는 데가 있거든. 자, 이게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감자탕. 먹어봤지? 좋아하고, 나름, 그죠? 이 젓가락 쑤시는 곳, 여기. 그지? 요렇게. 이쪽이 배야. 여기 등이고. 그래서 이 뒤쪽으로 얘가 들어가. 이렇게. 무슨 뉴런이야? 감각 뉴런이지? 여기를 후근이라고 하거든, 후근. 그리고 이 앞쪽에서 누가 빠져나가냐? 이렇게. 얘 요 안에 들어간다. 척수 쪽으로 이렇게. 운동 뉴런이. 이게 이제 전근 쪽이야, 이게. 전근. 후근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그 감각 신호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우측에 있는 우측으로 후근, 전근으로 나간다. 알았지? 그리고 요 안에 척수 쪽에 겉질은 무슨 색? 백색이고 속질이 회색이야. 다시 말해서 속질에 신경세포처가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요? 겉질에는 축삭돌기가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무슨 뉴런이 있어요? 이렇게. 연합 뉴런이 존재하겠지?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으로 출발하는.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로 나오면 대뇌를 거치지 않잖아. 중추가 척수잖아. 이런 게 무조건 반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사가 다 무조건인데, 목 위쪽은 누구라겠어, 아까? 연수라겠지, 연수. 목 아래쪽이. 척수란 말이야. 너희들한테 나오는 게 무릎 반사가 많이 나오거든, 무릎 반사. 툭 쳤을 때 발이 올라가는 거. 그때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 근수축까지 같이 나와. 잘했어. 자, 위로 올리면 여기가 뭐야? 수축이지. 여기가 이완이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 같이 봐두고, 거기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자. 척수는 요 구조종만 시험에 잘 나온다. 구조만. 여기서 실제로 위쪽으로, 대뇌 쪽으로 올라가는 감각 뉴런이 또 있어. 근데 지금 과정은 후근으로 들어가서 전근으로. 그래서 후근에 누가 존재하고,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여기서 척수에 있는 누구로? 연합 뉴런에서 분석을 해서 바로 전근에 있는 어디로? 운동 뉴런으로 명령이 전달이 되는 과정. 이런 걸 척수 반사라고 그래. 척수 반사. 그래서 반사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대뇌를 거치지 않는. 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한번 볼게, 밑에.
이거는 대뇌의 관여로 구분을 하도록 해. 거기 의식적은 누가 관여를 한다? 대뇌가 관여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들 얘를 조건반사라고 그래. 조건반사. 그 강아지 가지고 실험한 사람 있지. 팝으로, 그지? 침 질질 흘리고. 그지? 그게 조건반사거든. 무조건반사는 그냥 사람의 생명을 위협받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지. 외부 환경이 갑자기 변했다거나 우리 몸에 뭔가를 해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몸이 반사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인데 회피 기능 같은 것들이 무조건 반사야. 여러분들 돌멩이 날라오면 어디 막어? 머리요. 저는 얼굴 막아요. 얼굴 상하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움츠려요. 표피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회피하려고. 회피 기능이라고 하거든. 그게 모두 굴근이에요. 땡기는 거. 움츠리는 거. 알았지? 그런 것들이 다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죠. 거기 보시면 의식적은 반드시 중추를 대뇌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얘를 거쳐요. 그 순서 보세요. 뭔가 날아온다, 눈으로 봤다, 뭐 운동신경 명령을 내려서 어디서? 대뇌에서. 손으로 막아라, 피해라, 다 나오잖아. 그지? 무조건 대뇌를 거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무조건 반사는 목 위쪽은 안 나와요. 연수를 칭하는 건 안 나오고, 척수 반사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무조건 반사 중에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 척수 반사가 제일 많아요. 알겠지? 아까 봤듯이 척수 반사, 무릎 반사 이런 것들 보고, 아니 뜨거운 거 손으로 만졌다는 거야. 회피 기능 아니면 무릎 반사. 그래서 두 가지. 회피 반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 반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추가 어디라는 거야? 목 아래쪽이니까 척수야. 배변 배뇨도 마찬가지야. 직장 반사라고. 직장. 짬 말고. 여기 공장 이쪽 있잖아. 저기 고구마 이렇게 내려가는 곳. 그지? 거기에 반사들도 다 척수 반사. 목 아래쪽이니까. 얘는 무조건 감각 뉴런으로 들어오는 것이 척수를 통해서 바로 운동 뉴런으로 나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온 적 있어. 자, 척수를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 척수 뼈를 이렇게 그려주고 뒤쪽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감각 뉴런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운동 뉴런으로. 그런데 이 안쪽에 얘가 있는 거죠. 여기 연합 뉴런.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준다. 기억. 그 다음에 여기를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디귿.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척수 반사야. 근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 누가 있겠어? 대뇌가 있겠죠. 대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미음, 얘를 비읍, 얘를 시옷 하면은 기억, 미음, 비읍, 시옷, 디귿으로 나오면 이거는 의식적인 행동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옛날에 뭐도 나왔냐면 요거 끊는 거지. 미음을 끊어. 그럼 무슨 얘기냐? 아픔을 못 느끼는 거지. 여기 대뇌에서 분석을 못 하니까. 그런데 무릎 반사나 회피 반사는 하는 거야. 알았어? 교통사고 당하면 그 이렇게 척수가 당해서 오도록면 이거부터 해. 무릎을 쳐. 이건 됐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요? 척수 쪽에 뭐가 잘못됐구나. 실제로 말이야, 여러분. 요 파란색만 작살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척수가 잘못되면 기억, 디귿, 니은, 척수 반사 자체가 무너져서 하반신 마비가 와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무슨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 최고 강령이 그 사람의 몸을 그대로 옮겨서 병원까지 데려오는 거야. 옛날에 한번 격포 아니고 어디 목포에서 비행기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헬기 못 들어가니까 차가 못 들어가니까 헬기가 가서 어떤 여자를 여기 묶어갖고 그냥 무식인 여자를 그냥 들고 왔다고 이렇게 척수가 다 작살난 거야. 하반신 마비가 왔죠. 그분. 근데 국가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소방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살려준 거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그 정도로 무지했다고 사람들이. 척추에 대해서. 굉장한 거죠. 시옷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감각은 느끼는데 내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건 알아. 그 다음에 행동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되면.
명령에 대한 수행을 못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예전에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은 무조건만사는 촉수만사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페이지 99쪽 숙제하시고요. 말초신경계가 아직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106쪽까지, 다시 말해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거기까지 해오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뇌 쪽하고 촉수 쪽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뇌 쪽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말초신경계 빌런이야. 알았냐? 거기가 더 중요하다. 알았지?